하루 한 번 매일 한 잔씩 마시면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혈당이 내려가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시원한 냉커피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더욱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차로 끓여서 매일 한 잔씩 마시면 항염, 항균, 항암, 항당뇨, 항콜레스테롤, 항산화 작용을 발휘하는 매우 강력한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건강에 기여하는 효능이 강력하지만 잘못 먹으면 인체에 끼치는 부작용 또한 강력합니다. 오늘은 계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을 부작용 없이 먹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식물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것이 간독성을 유발합니다. 이 간독성은 독소에 노출된 후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성 간염 증상은 원인 음식을 중단하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간을 영구적으로 손상시켜 간경변을 유발할 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간부전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서운 쿠마린이 있는데 왜 계피를 먹어야 할까요? 쿠마린은 간 독성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항진균, 항바이러스, 항고혈압, 항고혈당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쿠마린은 혈액 희석제인 쿠마딘과 와파린의 전구체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혈전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계피를 잘 활용해서 드시면 건강 유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계피의 쿠마린 양을 어떻게 조절해서 먹어야 할까요? 쿠마린은 체중 1kg당 0.1mg 이하를 섭취하면 간 독성 없이 건강상 이점만 취할 수 있는데요. 체중이 55kg이라면 5mg의 쿠마린은 안전하겠지요. 그런데 쿠마린은 계피 종류마다 함량이 크게 다릅니다. 계피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인도, 스리랑카, 남미가 원산지인 참 시나몬, 실론 시나몬으로 불리는 실론 계피,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파당 카시아 계피, 베트남이 원산지인 베트남 카시아 계피, 중국이 원산지인 중국 카시아 계피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계피는 크게 카시아 계피, 실론 계피 두 종류로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의 쿠마린 함량을 비교해보면 카시아 계피가루 1kg에는 쿠마린이 1740에서 7670mg이 있고 실론 계피 가루 1kg에는 17에서 297mg이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가 실론 계피보다 쿠마린이 작게는 6배에서 크게는 450배까지 많습니다. 카시아 계피 중에서도 베트남 계피가 약성이 강해서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베트남 계피가 쿠마린이 제일 많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정리해보면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미미해서 티스푼 2~3개까지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지만 베트남 계피는 1g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향신료로 음식에 조금 넣는 것이 아니고 매일 섭취할 때는 실론 계피가 안전합니다. 실론 계피 가격은 베트남 계피와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데요. 가격이 문제라면 베트남 계피 말고 쿠마린 함량이 적은 원산지가 베트남이 아닌 지역 계피를 권장합니다. 영어가 한국어처럼 사용되면서 제일 혼동되는 것이 계피와 시나몬인데요. 일반적으로 시나몬이라고 부르는 제품은 인도, 스리랑카가 원산지인 실론 계피이고 계피라고 부르는 제품은 원산지가 중국, 베트남입니다. 가끔 베트남 계피를 시나몬이라고 표기하는 온라인 셀러가 있는데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쿠마린 함량이 무려 450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산지를 꼭 확인하셔서 드시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스틱을 사실 경우 실론 계피는 얇게 여러 겹으로 말려 있고 카시아 계피는 두껍게 한두 겹 말려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피 스틱을 끓일 경우 쿠마린 함량은 계피 양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끓이는 시간에 따라서도 양이 달라지는데요. 계피 스틱을 끓일 경우 쿠마린 함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계피 가루를 선호합니다. 쿠마린을 많이 섭취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간독성 이외에도
DNA 손상을 유발하여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쿠마린 독성을 이렇게 강조하면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계피는 일일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해도 건강상 효능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실론 계피는 하루 1티스푼 이하, 베트남 계피 말고 일반 계피는 2분의 1티스푼 미만으로 섭취를 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베트남 계피는 1g의 쿠마린이 7mg이 넘게 함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아주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계피의 효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폴리페놀을 포함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액의 항산화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26가지 향신료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계피는 마늘과 오레가노 같은 슈퍼푸드보다 항산화 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피 효능 두 번째, 항염증 특성이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신체가 감염이 되었거나 조직 손상을 복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염증이 만성적이고 신체 자체 조직을 공격하는 경우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피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질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 효능 세 번째, 심장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4분의 3 티스푼의 계피를 보충하면 심장질환 위험 요인인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계피 효능 네 번째,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특징은 인슐린 작용에 대해 세포가 반응을 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계피는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민감성을 크게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피 효능 다섯 번째,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혈당을 낮추는데요. 식사 후 혈류로 유입되는 당의 양을 감소시키고 인슐린의 효과를 모방하여 세포 내 당분 흡수를 개선함으로써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계피 효능 여섯 번째,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은 신경세포의 구조나 기능이 점진적으로 상실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계피는 신경세포 뉴런을 보호하고 신경전달물질 수준을 정상화하며 운동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 효능 일곱 번째,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피는 암 예방과 치료에 대한 잠재적 사용에 대해 널리 연구되어 왔는데요. 암세포의 성장을 감소시키고 암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계피는 박테리아와 곰팡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항바이러스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강한 계피도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능이 더 막강해지는데요. 계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꿀입니다. 계피와 꿀의 조합은 1995년 캐나다의 한 신문에서 처음으로 언급했고 이후로 많이 과장되어 퍼지기도 했는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능만 살펴보면 꿀과 계피 모두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항균, 항염작용을 합니다. 꿀은 설탕보다 혈당 수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에게 안전한 음식은 아닌데요. 계피가 이러한 꿀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혈당 걱정을 조금 덜 하면서 꿀 효능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하실 때 따뜻한 물에 실론 계피 4분의 1티스푼과 꿀 1티스푼을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 사과입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연구소 수석과학자 닥터 리처드 앤더슨 박사는 계피를 첨가한 사과 파이가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애플파이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혈당을 올릴 것 같은데도 계피의 MHCP라는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효과를 내서 혈당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 드셔보세요. 계피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맛도 있고 항산화 폭탄이 됩니다.
계피와 꿀, 사과를 한 번에 드시는 방법은 꿀을 넣은 사과 파이 말고도 사과 계피 차를 만들어 드시면 간편하게 매일 드실 수 있는데요.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꿀을 빼고 계피와 사과만으로 차를 만들어도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물 500ml에 사과 작은 거 1개나 큰 거 반 개를 넣고 사과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입니다. 간편한 방법은 사과를 그냥 건져내는 것이고 좀 귀찮은 방법은 사과를 체에 으깨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론 계피는 4분의 1티스푼, 카시아 계피는 아주 조금 16분의 1티스푼 정도를 넣고 꿀 1티스푼을 넣어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되는데요. 사과 서너 개를 한 번에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갑게 드시거나 다시 데워 드셔도 됩니다. 계피 사과차를 사과청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과청, 매실청 이런 종류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피 사과차를 응용한 차가 많은데요.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는 계피 사과차에 녹차 티백을 넣으면 녹차의 강력한 항산화제 카데킨과 L테아닌까지 섭취할 수 있어 중노년 인지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익혀 먹으면 영양 손실이 있는 거 아닐까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열에 약한 비타민 C는 현저히 줄었지만 다른 미네랄은 크게 줄지 않았고 물로 빠져나온 수용성 미네랄은 차로 마시기 때문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방 어딘가에 계피 스틱이나 계피가루 없는 집이 없을 텐데요. 계피도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낀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계피 묵히지 말고 이렇게 매일 드시면 만성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콜라겐 생합성을 촉진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뇌 기능을 보존,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항균, 항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피 효능과 계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구까지 팔팔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